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뽑습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청년들도 특공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전세가는 1억 4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지하층 평균 전세가가 1억 7,434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43만 2,400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이 28.1%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특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청년 특공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인 가구 그리고 등구족 등등도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청년층의 패닉 바잉을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보고 있지만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희망 고문과 함께 또 뒤늦은 개선책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함께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얻어가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지은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헤든 R&I 장지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보다는 알찬 정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알찬 정보 꽉꽉 눌러 담아서 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가볼 지역의 간단한 특징부터 만나보고 싶은데 두 지역 어떤 곳들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알아볼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곳인데요.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입지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된 이미지라는 거를 벗어던지지 못해서 제 본연의 가치를 못 찾고 있다가 요즘에 해당 입지의 그 주변 호재와 그리고 해당 입지 자체의 그 호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장안동이죠. 장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파트보다는 좀 더 편하게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원하시거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적당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방 도시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좀 낙후되거나 조용하거나 그런 도시 이미지를 한꺼번에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그 수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는 업성 호수라는 곳과 그리고 그 옆에 포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서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거 설립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 호수 주변으로 천안 최고의 상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천안에 있는 성송동 업소호변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말씀만 들어봤는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서울도 가볼 거고 그리고 지방 도시 쪽의 상가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서울 지역 어디인지 열어볼까요? 네,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원룸 1.5룸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시는 서울 안의 지역은요.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아까 살짝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낙후된 오래된 이미지가 있어 보이지만은 입지만큼은 유리한 점이 많다. 이제는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정확한 입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피스텔 입지는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라는 거에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그 토지나 건물은 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매물이 입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주변 호재와 내부 호재가 합쳐져서 향후에 미래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동산은요. 첫째, 현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적게 평가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의 규제를 덜 받는 곳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주변 지역의 호재 그리고 자체의 호재가 동반되는 그런 입지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입지를 충족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안동 입지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이상적인 입지를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안동이 그동안은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안동 입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장안동은 영동대교를 타고 넘어가면 바로 청담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교 북단은 바로 장안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안동 밑쪽이 한강 쪽이 성수동인데 성수동을 예전을 한번 살펴보면 성수동도 공장이 만연한 지대였기 때문에 최적의 주거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기본적으로 훌륭한 입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강변이라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강남 건너편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장지대가 이전하고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신적인 힐링 장소죠. 어떤 친환경적인 공간이죠. 서울의 숲이 들어오면서 성수동은 예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지금의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장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동처럼 마찬가지로 그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영동대교 끝자락이 바로 장안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영동대교를 통해서 강남 진입이 바로 되기 때문에 강남권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안동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입지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중량천이라든가 아니면 동부간선도로의 어떤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주변이 다 공원으로 바뀌면은 장안동의 가치는 향후에 그 성수동 가치처럼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교통 입지 측면에서 이 장안동 입지를 보면요. 현재 장안동은 5호선 장안평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하철역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다행히 여기 도시철도 면목선 장안역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해당 부동산의 입지에서 한 600m 정도 거리에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청량리역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이 청량리역을 이용한 교통 호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교통 호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피스 밀집 지역이죠. 시청이나 광화문 그리고 강남과의 그 어떤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그쪽에서 장안동으로 이주하는 이런 수요까지도 상당히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장안동의 입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강변 그리고 강남과 바로 최적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필요한 어떤 친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장안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장안동 제가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수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건이 탄탄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집가가 크게 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바로 동대문구 장안동 역시 한강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점 미리 좀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주변의 호재와 자체적인 호재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동대문구 장안동 자체의 호재도 궁금하고요. 주변의 호재라고 하면은 저는 청량리 쪽에 정말 큰 개발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떤 호재가 이제
발생이 되었느냐,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호재를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저는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입지 이 옆에 주변 지역의 호재죠. 즉 외부적인 호재. 그리고 해당 입지 자체, 즉 장안동의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저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두 가지 호재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나가야지만 향후에 미래가치 상승, 즉 가격,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외부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호재를 본다면은요, 지금 장안동 주변엔 답심리 전농동의 그 재개발 촉진지구 있었죠.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주변이 굉장히 쾌적한 주거지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재로는, 외부적인 호재로는요, 청량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량리 그럼 굉장히 지저분하고 낙후되고 복잡했었는데, 대대적인 그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청량리 역세권이 굉장히 그 우수한 그 교통 중심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바로 장안동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호재를 장안동이 다 누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호재입니다. 이 내부적인 호재도 지금 장안동이 상당합니다. 그동안에 장안동은 굉장히 노후됐죠.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센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가요, 전체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지상 6층에 지상 30층까지 최신식 그 업무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안동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면을 또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죠. 장안동의 내부적인 호재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 면목선, 장안역이 신설이 되면 그동안에 5호선 장안평역만 이용했던 장안동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면목선 장안역까지 이용하게 되면 청량리역을 세정거장만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통 호재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강남도 가깝고 시청과 광화문 쪽에도 가깝기 때문에요. 그런 유입 인구라든가 어떤 혜택에 대한 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성수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의 숲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 지역으로 거듭났는데, 여기 장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인해서 그 위쪽이 다 수변공원화 되면서 그 자연환경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랑천이 있지 않습니까? 장안동 주변으로는 중랑천을 거기 물재생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러면은 여의도 규모의 한 10배 정도의 근린 시설이 생겨나고요. 더불어서 박물관과 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장안동의 호재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내 가치를 좌우하는 게 결국은 한강변이고 그다음에는 강남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안동은 그런 조건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주변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은 그 개발의 영향이 분명히 옆에 인근 지역으로 분명히 확산되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개발되는 개발 영향과 답심리에서 개발된 그 역량,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장안동으로 집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장안동의 어떤 그 부가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저희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죠. 다들 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청량리 역세권의 호재를 그대로 또 받아볼 수 있는 수혜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앞에 물이 흐르죠. 중랑천 주변이 예쁘게 또 크게 공원이 조성되는 사업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요, 소액 투자라는 키워드를 잡고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원룸부터 1.5룸, 투룸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해당 오피스텔은 지금 신축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와 더불어서 이 오피스텔의 호재는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청약률이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도 만만치는 않는데, 다행히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매매 시세는요, 현재 장안동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는 걸로는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만 작게는 2억 7천만 원에서 한 3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되고요. 이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전세로 임대를 놓으실 경우에는 전세 시세를 약 매매 가격 분양가의 한 70% 정도 잡습니다. 따라서 실투자액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임대 금액은 약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는 규모에 따라 좀 다르죠. 60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대출도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만 한 평균 40% 정도 잡는다면 실투자액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1억 9,800만 원, 2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신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투자 포인트 꼭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랑 같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셔서 더욱더 매력을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오피스텔의 투자는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동산에 비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차이점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지만 소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처럼 어떤 거금의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메리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지만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주변의 개발 호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이제 장안동 자체 내부의 개발 호재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 자체의 개발 호재는 면목선 장안역이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요. 중랑천에 물재생센터가 건립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골칫덩어리였죠. 어떻게 보면 장안동 그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업무단지로 개발된다는 게 내부적인 가장 큰 호재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내적, 외적 호재가 서로 모여져서 향후에 이 오피스텔의 가치가 쉽게 말하면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진짜 원동력으로 제대로 작동할 건가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과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어디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여력이 된다. 충분히 향후에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점을 캐치해 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이 개발 완료돼서 이미 미래 가치 상승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오를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안동은 이미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라든가 체크 포인트를 접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투자하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동대문구 장안동에서요. 아파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돋보이는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안 업성호수 인근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볼 텐데요. 상가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8,5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장지은 대표님께서 지방도시 주목하시는 곳은 천안입니다. 상가가 입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업성호수 근처면은 호수 바로 근처인지 입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호수에서 진입이 바로 가능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조금 더 큰 바운더리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천안이라는 곳은 예전에 저희 나라의 그 어떤 교통의 요지였죠. 그렇지만 그동안은 지방도시라는 것 때문에 조금 외면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천안도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그 천안의 그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불당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마찬가지로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KTX가 거기 천안 아산역 하나 신설이 되면서 그 동네는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어떤 지금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번화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안 성성동은 불당동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모이면은 불당동을 추월해서 훌륭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면을 볼게요. 두 번째 환경적인 면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호수를 바로 끼고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호수를 끼고 있는데 16만 평 정도 되는 호수를 천안시의 대대적인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백석 산업단지 그리고 천안 산업단지 1, 2, 3단지가 다 포진되고 있는데 이 불과 거리가 1, 2km 안에 있는 이 산업단지의 종사자만 한 7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 수요들이 이 천안 업성호수 주변으로 지금 한 만여 세대 이상 18만 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천안 업성호수가 지금 천안 최고의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요. 여기에 지금 대형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유명 셰프들이 운영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모든 메이커의 브랜드의 메이커들이 지금 다 입점하고 있고요. 입점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 제1의 상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천안 업성호수 주변의 상가입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업체들이 속속들이 들어차고 있는 건 그만큼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물씀 주셨는데요. 천안의 가장 큰 상권인 불당동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상가라고요. 진입로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개발호재에는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 상권이 괜찮더라도 앞으로 상권이 얼마나 더 발달될까 이걸 보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개발호재 어떨까요? 맞습니다. 개발 호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유일의 가장 큰 생태 호수죠. 그 호수가 천안시에서 한 700억 이상을 들여서 완전히 전면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천안 그 호수의 둘레길에서요 바로 이 상가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수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호수 주변으로 산업단지 종사자의 그 배우 세대들이요 지금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천안시의 그 정책을 보면은 계속 산업단지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성역 바로 옆에 부성역이라고 1호선 지하철역이 지금 또 개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 이 지하철 교통 호재도 또 충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업성 호수변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권이 천안에서 지금 부동산 랭킹 1위로 달리고 있을 만큼 앞으로 인구 유입도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최고의 상권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찾아봤습니다. 저희요, 지금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업성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 부동산 알아보셔도 랭킹에 손에 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상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월세도 받아보고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요, 투자 금액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상가의 투자 금액 과연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네, 평형이 다양하고요. 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성성동 호수가에 있는 상가는요. 작게는 3억 8,500 정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5억 8천 이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상가는 주로 월세로 임대를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월세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로 잡으시고 월세는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60% 정도 잡으면 약 한 2억에서 2억 9천만 원 대출 가능하고요. 따라서 실투자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실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 열심히 들으시고 처음으로 지방 도시에 있는 상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곳이겠죠. 그러려면은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 상가를 이용하는 그 유인 요소가 과연 어떤 거냐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상권으로 방문할 만한 유인적 요소, 이 요소가 다 해결이 되면은 장사는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더 올라갈 것이고 임대 관리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것인데 그 체크하셔야 될 그 유인적 요소는요. 첫 번째 누구나 원하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문객이 원하는 브랜드가 곳곳에 그러니까 다 포진되어 있느냐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다른 상권과 비해서 어떤 특이한 장점이나 아주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상가를 접근하는 접근성 그리고 주차 시설도 굉장히 편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요소를 기준으로 두고 한번 이 천안 업성 호수변의 상가를 한번 분석해봤더니 여기 조건에 정말 딱 잘 맞는 그런 호수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상가라고 하니까 한 번쯤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업성호수 바로 진입로에 있는 상가 만나봤고요.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정지은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달려라니 최한희 팀장님 모셔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가을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또 코로나도 좀 걱정되고 하니까 집에서 TV 앞에서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좀 부동산 찾아보고 싶은데 네. 오늘은 저희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도 두 군데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도 이제 나들이 가시기 굉장히 좋을 만한 곳도 있고 또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을 만한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종로 5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어서 주목하신다면 미래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답심리로 가볼 겁니다. 답심리 자체가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가볼 두 지역 세세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동인데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는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제가 앞서 날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을날 참 어울리는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자주 또 등장을 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종로구입니다. 자, 종로구 하면은 좀 옛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었어?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네. 하거든요. 거의 상가인 것 같은데 아파트가 어디쯤 있을까요? 네, 상업지형으로 또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곳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은 아파트 매물입니다. 종로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매물 맞고요. 일단 지하철로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교통적인 면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1호선입니다.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4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 종로 5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대문역은 또 1호선과 4호선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1, 4호선을 편리하고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아파트 바로 앞쪽에 보면 버스 노선이 중앙차선으로 쫙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버스 노선이 거의 없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은 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고요. 잠깐 외곽을 나가시더라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좀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일단 직접적으로 임대를 놓으실 때 그 살아보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명동 가깝고요. 남대문 가깝고요. 이쪽으로 보면 동대문 가깝고요. 을지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모든 게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직접적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피부로 느낄 만한 뭐 백화점이라든지 바로 앞에 지하상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많은 분들이 또 날씨가 좋아지면 힐링을 누리러 나오는 곳이 종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적인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임대를 놓았을 때 임대층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가도 굉장히 많고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상인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조금만 가면 대학교들이 있는데 작은 대학교들이 아니고 또 큰 대학교들, 또 큰 대학교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을지로 하면 많은 업무지구잖아요. 중심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빼곡히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된 마음으로 마음 놓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지역이 바로 종로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건물들 너무 빼곡한 곳이 아니라 숨이 좀 트일 만한 공간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집 바로 앞을 보면
가면 청계천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좋아질수록 많은 분들이 또 청계천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누리는 곳을 내 집 앞에서 걸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동대문 걸어서 쇼핑 가실 때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동대문 성곽길이 나오는데 밤에 가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야경도 멋지고요. 또 그곳에 요즘에 많은 분들 관광지로 오시다 보니까 카페들도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야말로 일부러 차를 타고 가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광지를 내가 걸어서 도보로 내 집 앞에 있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매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우선 느끼실 게 물리적으로도 일단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미지적으로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바로 그곳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 집 앞만 나가도 좀 낭만적인 느낌 들 것 같습니다. 자, 골목골목 좀 좁은 골목이 낭만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개발이 돼야지 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 종로 쪽 어떻게 변할지 거기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옛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사업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데요. 세운지구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산업은 잘 지키면서 보존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도 하나하나씩 넣자라는 의미로 더욱더 사업들을 많이 늘려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원래 이제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주변에 환경들이 더 많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자체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종로 율곡로를 예전에 생각해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낡고 허물어가는 건물도 많았고요. 또 소규모 공장들이 따닥따닥 몰려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좀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곡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낡은 것은 좀 깨끗하게 변화가 되고요. 낮은 건물은 좀 세우고 또 낡은 건물은 다시 칠을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사람이 살기에 더욱더 좋은 골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누리고 싶은 동네, 또 살고 싶은 동네,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동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넣을 거고요. 또 큰 업무 단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쇼핑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진 복합 단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에 이제 코엑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에도 코엑스 같은 곳이 하나 더 들어온다.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비즈니스 환경은 당연히 더욱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재생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장과 서소문 역사공원을 잇는 보행로가 또 깨끗하게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그곳에 가까운 곳에 살아보신 분들이 차를 갖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길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집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봤고요. 자, 여기 아파트니까 종로가 좀 깨끗하고 예쁘게 바뀌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종로에 얼마 없는 아파트, 투룸 아파트라면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비교할 게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아파트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텐데
텐데요. 일단 매매가 살펴드리면 매매가 4억 3,500에서 4억 6,500 정도 예상됩니다. 전세시는 3억 7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전세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시는 1억 7,400에서 1억 8,600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시 6,500에서 7,500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시는 2억 4,100에서 2억 5,900 정도 예상되는 종로의 투룸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 만나봤습니다. 월세도 기대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종로랑 동대문의 수많은 이 상인분들의 수요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종로 쪽의 아파트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낡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도심에 좀 낡은 이미지가 있어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향후 기대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 오가동은 개발 계획 중인 사업가요. 진행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종로 5가역이 있고요. 상인분들도 삥 둘러싸여 있고 대학가 수요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병원도 그 안에서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다 탄탄한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요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곳은 오래된 상권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 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땅에 무엇을 올리는 새로 무엇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종로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이미 지어지고 있고 이제 지어졌을 경우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신다면 매우 가치 있는 매물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행운이 되실 것 같네요. 서울 안에 아파트 찾으신다면 이렇게 수요도 넘치고요. 게다가 얼마 없는 아파트가 귀한 지역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자, 2호선 신담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최근에 아파트를 넘어서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봐볼 텐데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을 좀 찾아주셨잖아요. 네. 위치가 일단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주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정말 좋은 것이 2호선 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2호선 라인이 황금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 신담역에서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교통적인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5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5호선 답심리역에서는 도보로 한 7, 8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내부 순환도로와도 매우 인접을 해 있어서 또 빠지기도 굉장히 쉬운 위치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2호선과 5호선을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중심 업무지구와 한 번에 가는 지하철 노선이 많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와 닿기가 매우 편리하다라는 것인데요. 2호선 라인을 보면 강남역도 있고 잠실역도 있고 또 종로 쪽도 있습니다. 을지로역도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와 매우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쪽 직장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인분들이 이제 직주 근접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심 업무지구로 갈수록 상업지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머무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그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요. 그 주변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는데 괜찮은 지역을 찾아서 새 집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의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 그 원래 사시던 분이 이제 집을 비우고 이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살던 분들은 이미 생활권 안에서 편리함을 모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과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깨끗한 매물에 이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작은 대학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의 수요만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도 수요층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개발이 작은 개발이 아니고 굉장히 큰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살게 되면은 가장 체감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여기 얼마나 가깝냐 이건데 그냥 지하철도 아니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2호선 따라서 수요도 이미 몰려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도 빠르게 만나보면서 개발 호재를 볼게요. 작은 호재도 아니고 큰 호재라고 하셨는데 여기 저희가 만나보는 동대문구 답신리동 어떤 큰 호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청량리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청량리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청량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또 거기를 한 번쯤 지나가신 분들은 아 정말 옛날 청량리 맞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청량리가 많이 변했는데요. 이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계획 때문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큰 계획이고 그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프라 형성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 작은 수혜들도 계속적으로 따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 자체를 좀 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요. 이곳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발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들도 또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인데요. 중랑물재생센터를 이제 지하로 내리게 됩니다. 또 지상이 비잖아요. 지상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공원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6층부터 지상 30층까지 올라가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데 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다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공원도 굉장히 큰데 그곳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니까 한 번쯤 형성이 되면 많은 분들도 나들이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탈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멋진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목성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입니다. 면목성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지금도 교통 너무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이 더 좋아지면서 시세 상승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동부간선도로는 혼잡도와 교통난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교통도 매우 좋아지겠고 또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더욱더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손에 꼽는 서울 안의 대형 호재로 꼽고 있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바로 근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호재를 끼고 있죠. 자연 환경까지 좋아지는데 아니 얼마나 소액 투자가 가능할까? 금액적인 부담은 없을까?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 투룸 가격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가격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일단 매매가가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시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시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안에 호재가 넘치는 빌라인데 실투자 금액 3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짧게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주변을 이제 살펴보실 때는 저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보시면은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곳인지 아니면 인구가 점점 나가는 곳인지를 살펴보셔야지 내가 처음 투자하는 매물이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이제 투룸인데 이런 투룸에 적합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매물이 이 지역에 딱 맞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투룸 찾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BS&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노란 톡방 입장 역시 가능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궁금증들 바로 남겨보시기 바라면서 저희 부동산 올인원은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